반갑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2018년도 2회 기출문제 1과목 되겠습니다. 컴퓨터 일반. 다음 중 그래픽 데이터의 표현에서 벡터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참 문제 많이 나와요. 벡터 방식하고 비트맵 방식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많이 나오는데 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벡터 방식은 점과 점을 연결해서 직선 또는 곡선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표현하는 일러스트레이터 있죠. 그런 것들은 요 바로 벡터 방식이 되겠어요. 벡터 방식이. 그래서 이걸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좋은 점이 있죠. 반면에 비트맵 방식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확대하면은 테두리가 계단 현상이 생겨요. 그런 것을 엘리어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계단 현상을 이렇게 뭉개 놓은 거, 그런 걸 안티 엘리어싱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레스터 방식이고 화면 속도가 빠르고 또 픽셀을 많은 픽셀로 정교하고 다양한 색상을 표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다 비트맵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맵 방식 하면은 포토샵이 생각나야 되겠고요. 점과 점 하면은 벡터, 일러스트레이터가 생각나야 되겠습니다. 다음 중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VR. 여기 보시면 V자가 버추럴이죠. 버추럴. 가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리얼리티 하면은 가상현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가상현실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다? 이런 가상세계의 다양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과 시뮬레이션 기능 등 관련 기술을 통틀어 가지고 VR이라고 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그런데 2번에 보시면은 이 L자가 로케이션, 위치란 뜻입니다. 위치. 이제 베이스 하고서 맨 끝에 있는 부분이 서비스니까요. 위치 기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멀티미디어 기능 강화 실시간 TV와 생활 정보, 교육 등의 방송 서비스를 말한다. 전혀 다른 것이죠. 전혀 다른 거. 그래서 LBS 같으면은 위치 기반 서비스다 보니까요. 스마트폰에 칩이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기지국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특정 지역의 기상 상태 같은 거 또는 뭐 교통 정보 같은 거 이런 생활 정보 같은 것들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위치 기반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틀린 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VCS 하면은 이건 화상 회의 시스템. VOD 하면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답은 2번이 틀렸다.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아래 그림의 오류 검사입니다. 답은 여기 보시면 하드디스크가 되겠어요. 하드디스크. 그랬을 때 오류 검사를 통해서 파일과 폴더에, 그러니까 폴더나 파일의 오류를 검사할 수 있고요. 발견된 오류는 복구도 가능하다. 자, 디스크의 물리적 손상 영역인 불량 섹터를 검출한다. 이 3번이 틀렸지 않습니까? 요거는 어디까지나 하드 드라이브는 가능한데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선택해서 오류 검사를 할 수 있다. 이건 아니잖아요.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좋겠죠.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사용 시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자, 용량 부족 떴습니다. 이럴 때 해결 방법은요. 자, 메모리는 책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불필요한 프로그램들 있죠. 이런 거 다 종료하시는 게 좋겠죠.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작업을 하시는데 책상이 굉장히 큰 책상이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이 책, 저 책 다 올려놨어요. 그러고 나서 부족하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책 다시 책꽂이에 다 꽂든가 하셔야 되잖아요. 자, 불필요한 자동 시작, 이런 자동 시작 있죠. 이런 프로그램들도 다 램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시스템 속성 창에서 가상 메모리 크기를 적절히 설정하는 거, 이런 것도 좋겠죠.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메모리처럼, 주기억 장치처럼 쓰는 거, 이런 거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번은요.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삭제한다 그랬는데 휴지통은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휴지통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의 용량을 확보할 때는 참 좋은 방법이지만 램 용량 부족 문제 해결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윈도우즈에서 바로가기 아이콘 아시죠? 바탕화면에 보시면 왼쪽에 화살표 있는 거 그거 눌렀을 때 옳지 않은 것. 자, 원본 파일이 있는 위치와 다른 위치에 만들 수 있고요. 원본 파일을 삭제하여도 이거 원본 파일 삭제하시면 바로가기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는 LNK입니다. 하나의 원본 파일에 대해서 여러 개의 바로가기 아이콘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자, 틀린 건 2번이 틀렸다. 다음, 자, 윈도우즈에 포함되어 있는 백신 프로그램으로 자, 벌써 답은 1번입니다. 윈도우즈.
자, 보이시죠? 윈도우즈. 자, 디펜더. 이 프로그램은 스파이웨어, 그 밖에 원치 않은 소프트웨어로부터 컴퓨터를 보호할 수 있게끔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것이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비트로켓 뭐 이런 것들은 드라이브를 암호화해서 보호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아키 하면 파일 전송하기 위한 백업이나 보관용 파일 같은 거 말하는 거고, 요거 멜웨어. 자, 악성 코드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악성 코드, 악성 프로그램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윈도우즈 작업 표시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작업 표시줄, 우리 화면 하단에 있는 표시줄 말씀하는 거죠. 이때 작업 표시줄 잠금을 설정하시면요, 마우스 오른쪽 지금 작업 표시줄에다 놓고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작업 표시줄에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눌렀습니다. 작업 표시줄에 잠금, 여기 잠금돼 있죠? 이걸 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풀면 이렇게 화면, 자, 2분의 1 크기만큼 작업 표시줄을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그쵸? 잠금을 해놨기 때문에 위치나 크기를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자, 마우스 포인터 위치에 따라 작업 표시줄이 표시되지 않도록 작업 표시줄 있죠? 여기 오른쪽 오셔갖고 요거 지금 숨기기, 자, 작업 표시줄 설정해 오셔서 이렇게 설정해 오셔서 숨기기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보시면 화면의 아래쪽에 이렇게 지금 위치 돼 있도록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작업 표시줄 숨기기 같은 것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데스크탑 모드에서 작업 표시줄 자동 숨김 이런 거 이제 해놓으시면은, 이런 거 해놓으시면은 켜져 있기 때문에 밑에 작업 표시줄 숨겨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누군가 보면 안 되는 거 할 때는 이렇게 숨겨 놓기도 한다는 건데, 의심스럽습니다. 왜 숨길까요? 자,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의 오른쪽 끝에 있는 바탕화면 보기 있죠? 그거 눌러주시면은 조금만 맨 끝에 시계 있는 곳, 거기 갖다 대시면은 한번 가볼까요? 자, 요 부분, 여기 끝에 요 부분 말하는 거예요. 자, 요 부분은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바탕화면 보기가 된다는 거죠. 그럼 안 되는 건 4번이겠는데요. 이게 보시면 작업 표시줄 아이콘 만들기 기능을 이용하여 작업 표시줄 바로가기 아이콘을, 자, 바탕화면에 설정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은 없죠. 그런 기능이 있어요? 자,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다시 한번 잠깐 가서 볼까요? 작업 표시줄 아이콘 이런 기능들은 본 적이 없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작업 표시줄.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의 보조기억 장치로 사용하는 SSD 있지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쓰지요. 요즘 그러니까 가벼우면서도 이제 부팅을 빨리 해주는 그런 노트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많이 쓰는데요. 자, 하드보다 빠른 속도로 데이터 읽기나 쓰기가 가능하죠. 부팅이 빠르죠. 물리적인 외부 충격에 약하지요. 불량 섹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 틀렸습니다. 충격에는 약하겠죠. 충격에 강한 애들은 없잖아요. 내부 치면 깨지는 거. 그렇지만 불량 섹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 틀렸네요. 작동 소음이 적고 전력 소모가 적고 자기 디스크가 아닌 반도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한다. 자, 이런 점들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틀린 거는 2번이 틀렸다. 2번이 틀렸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까 여기 이 부분에서 물리적인 외부 충격에 약하다 그랬는데 하드디스크에 비하면 강한 편이지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부분이 물리적인 외부 충격에는 약하지만 하드디스크보다는 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불량 섹터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다음 중 PC의 바이오스입니다. 자,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벌써 답은요. 요거 3번이 틀렸습니다. 롬에 저장이 되는 거죠. 램이 아니고 롬. 그래서 리드 온리 메모리라고 해서 펌웨어 이 부분은 맞아요. 근데 앞에가 틀렸습니다. 자, 기본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 등 하드웨어 작동에 필요한 명령을 모아놓은 곳이죠. 그래서 우리 컴퓨터 맨 처음에 딱 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잘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거 동작하는지 자, 이런 것들 다 확인해 주는 거죠. 전원이 켜지면 파워 온 셀프 테스트라고 그래서 자, 자체적으로 진단을 하겠죠. 그래서 컴퓨터를 점검하고 사용 가능한 장치를 초기화한다. 칩을 교환하지 않고도 업그레이드 요즘엔 할 수가 있어요. 지우고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어 장치에서 사용하는 레지스터. 자, 우리 CPU 안에 보시면은 연산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어장치, CPU 안에 있는 중요 장치 두 가지가 연산장치와 제어장치가 있는데 그 제어장치에 사용되는 레지스터입니다. 그러면서 그 레지스터에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번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는 장치 하면은 PC, 프로그램 카운터가 되겠습니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누산기 이런 것들은 연산장치에 들어가는 부분이겠고요. 자, 메모리 주소 하면 여기 메모리 어드레스 그리고 메모리 버퍼 이런 것들은 자, 주소를 가지고 있다. 자, 임시 기억할 수 있는 메모리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한다. 그러면 프로그램 카운터 PC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 컴퓨터 운영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운영체제는 컴퓨터가 작동하는 동안 하드디스크에 위치하여 실행된다. 자, 또 여기 보시면은 벌써 1번이 틀렸습니다. 운영체제라고 하는 거는 자, 램이에요. 항상 뭔가를 실행할 때는 하드디스크에 프로그램 있죠. 한글이나 뭐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들은 다 하드디스크에 보조기억장치 저장이 돼 있지만 그런 것들을 실행할 때는 다 어디로 올라가요? 램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책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램이 돼야 되는 것이고 프로세서, 기억장치, 주변장치 파일을 관리하기도 하죠. 또 운영체제 평가 항목으로 처리 능력, 응답 시간, 사용 가능도, 신뢰도 이런 것들 가지고 운영체제를 평가하지요. 사용자들 간의 하드웨어 공동 사용 및 자원의 스케줄링도 수행을 하지요. 그래서 일단 옳지 않은 거는 여기가 하드디스크가 아니고 램이에요. 램. RAM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뭘까요? 올바르게 짝지어진 거. 자, 누구나 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누구나. 풀이죠, 풀이. 자유. 벌써 답은 나왔네. 주로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기능을 제한해 놨어요. 그런 걸 쉐어웨어라고 그러고 프로그램 사서 쓰세요. 상용입니다. 돈 주고 사서 쓰세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GB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의 용량 하면요. KB, 킬로바이트 많이 들어보셨죠? 대문자로 쓰죠. 킬로바이트.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메가바이트죠. 메가바이트. 메가바이트.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기가바이트. 그렇게 하고 요즘에는 테라바이트. 요 정도까지는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킬로바이트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1024가 되겠어요. 1024 비트. 그런 다음에 바이트, 1024 바이트.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2배죠. 2배. 이제 곱하기 여기다가 1024. 또 곱하기 또 1024.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또 여기는 테라바이트는 또 곱하기 1024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3번이 답이다. 키로, 메가, 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키로, 메가, 기가. 다음 중 처리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분류되는 디지털 컴퓨터에 옳은 것. 디지털 컴퓨터는 산술이나 논리 연산이 가능하죠. 증폭이라든가 프로그래밍이 필요 없다든가 기억 기능이 없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아날로그 컴퓨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쉽네요. 다음 중 컴퓨터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예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방화벽을 설치를 해야 한다. 방화벽 설치를 해야 된다. 의심이 가는 메일은 열지 않고 삭제한다.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여 실행한다. 자, 이거 4번이 아니죠. 디스크 정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용량 확보죠. 용량 확보. 여기서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예방법이었기 때문에 4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중 유명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가짜 웹사이트나 이메일 등으로 개인의 금융정보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를 해서 예금을 인출해요. 그리고 다른 범죄 이용하는 컴퓨터 범죄 유형이 뭐냐?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보이스 피싱 뭐 이런 거 들어봤죠? 피싱. 보이스는 목소리 가지고 꿰는 것이고 이거 피싱 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금융정보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해가지고 예금 인출 및 다른 범죄 이용하는 컴퓨터 범죄가 피싱이 되겠습니다. 피싱. 자, 이거 웸함 이거는 바이러스죠. 웸바이러스. 자기 자신을 막 복제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시스템에 부하를 가져오는 거죠. 이것도 바이러스, 해킹도 아시겠고요. 스니핑 하면은 이 계정이나 패스워드 등을 이제 엿보는 행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중 제어판에서 인터넷 옵션에 일반 탭에서 이용하여 설정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은 도구가 있습니다. 도구. 이렇게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구에 보시면 인터넷 옵션이 있어요. 인터넷 옵션이 있는데 이때 보시면은 여기 일반 탭에서 할 수 있는 거 홈페이지 웹브라우저의 시작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임시 파일, 여러 번 페이지 목록 이런 거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임시 파일, 여러 번 페이지 목록, 쿠키 삭제 같은 거 할 수가 있잖아요. 자동 로그인 되도록 해놓은 거 이런 것들 다 삭제할 수 있고 색깔, 언어, 글꼴, 접근성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 프로그램 있죠? 프로그램. 그래서 기본 웹브라우저라든가 HTML 편집기 여기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런 기능들은 다 여기 HTML에서 하는 거니까요. 프로그래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답은 옳지 않은 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다음 중 사물에 전자태그를 부착한다. 자, 벌써 요거는 RFID죠. RFID. 자, 사물에 전자태그를 부착해갖고 센서를 부착해갖고 무선통신을 이용해서 사물의 정보 및 주변 상황 정보를 감지하는 센서 기술 하면은 RFID가 되겠어요. 라디오. 그래서 이런 부분 프리커런시 하면 주파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것처럼 사물에다가 어떤 센서를 부착한다 그러면 RFID 기술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죠. 다음 중 윈도우즈의 명령 프롬프트 창에다가 여러분들 맨 밑에 명령 프롬프트 창에다가 핑 명령을 날려가지고 이때 핑 명령을 날려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다?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패킷을 4개를 보내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핑 하고 3칸 띄우고 뭐 www 네이버.com 해갖고 상대방 주소 넣어가지고 보내주시면 패킷을 4개를 보내봐가지고 정상적으로 패킷이 도착했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거 확인하는 거예요.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연결됐는지 확인할 때 쓰는 명령어가 뭐다? 바로 핑입니다. 핑. 자, 그러면 1번에 원격으로 다른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이런 걸 텔렛이라 그러죠. 텔렛. 그래서 대문자 텔렛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2번은 핑 명령이 되겠고 3번 같은 경우는 트랙커트 추적이 됩니다. 추적. 트랙커트 TRACERT 그쵸? 트랙커트. 그렇게 하고 4번 같은 경우는 특정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정보를 알아본다. 이런 것들은 핑거. 자, FINGER 해서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어요. 각각 자, 텔렛 원격으로 다른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정상적으로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때는 핑 명령 날려주시고요. 추적한다 그러면 트랙커트. 자, 특정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정보를 알아보는 거는 핑거.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정보통신에서 네트워크 관련 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라우터 하면은 최적의 경로 설정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핵심 용어들이 잘 들어갔는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최적의 경로. 자, 허브라고 하는 것은 집선 장치이죠. 허브 하면은 중앙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고 각 회선들을 통합 관리하는 장치다. 자, 브리지 같으면은 같은 동네 즉 작은 그러니까 근거리 통신망에서 사용하는 장비라고 보셔도 돼요. 자,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한다. 이거 신호 변환하는 거는 모뎀이 하는 것이죠. 모뎀이. 그래서 벌써 3번이 틀렸네요. 3번이. 그래서 브리지 하면은 근거리 통신망에서 연결하는 접속 장치가 되겠어요. 근거리가 나와야 돼요.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브리지하고는 다르게 브리지는 근거리였다고 한다면 이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관문입니다. 도가 바뀐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충청도에서 전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문들 통과할 때 이런 것들은 게이트웨이로 연결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한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 들어가는 입구를 입구 역할을 하는 장치로 근거리 통신망과 같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다른 네트워크로 연결할 때 사용한다. 이 말이 꼭 들어가요. 한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입구 역할을 한다. 이런 말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 같은 경우는 3번이 틀렸다. 아날로그,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한다. 이런 것들은 신호 변환 장치인 모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